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마음 따뜻한 5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희신 오늘의 미국. 네, 오늘 헤드라인 그냥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텍사스주는 웁니다. 의회는 국민이 다시는 같은 사건으로 울지 않게 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텍사스주에서 18살 아이가 합법적으로 살상무기를 손에 쥐고 할머니에게 발사한 뒤 초등학교 4학년 학생 19명을 포함해 21명을 숨지게 한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언제까지 신의 이름으로 살상무기를 로비할 것이냐면서 대통령으로서는 하기 힘든 sick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잡지 애틀란틱 기자는 내가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이사여서를 인용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총기에 관한 미국 예외주의로 인한 끝날 것 같지 않은 사건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금요일에 열릴 총기협회 연례 컨퍼런스에는 총기 소지가 금지됩니다. 이 컨퍼런스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번 사건 발생지인 텍사스주의 주지사도 참석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식 지지가 조지아주 예비선거에서 실패했습니다.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밝혀온 현 주지사와 총무처 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지지한 인물을 큰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스캔들이 많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법무장관이 조지 부시 대통령 조카를 이겼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자 한국과 미국이 며칠 전 양국 정상이 약속한 한미 공조 대응을 시행했습니다. 중요한 건 북한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짧은 사거리와 발사 시기입니다. 삼성이 미국 민주당원 사이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로 조사됐습니다. 공화당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는 패스트푸드 책필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열흘 만에 미국에서 또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베일드라는 텍사스 지역인데 텍사스와 멕시코의 국경 사이에서 한 75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 샌안토니오에서 서쪽으로 85마일 떨어진 작은 지역입니다. 인구가 한 16,000명이라고 하니까요. 세계 꿀의 수도다. 꿀의 캐피털이라는 이런 그 지역, 라티노들이 많이 라틴계가 많이 살고 있고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어제 10시경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센트럴 타임으로 12시니까는요. 19명 전부 4학년 한 그 학급에서 발생했고 선생님 한 분이 숨지셨는데 학생을 구하려다가 숨졌다고 하고 나머지 한 사람에서 21사람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인근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용의자와 이제 총격을 주고받았던 국경 수비대원도 다쳤습니다.
샌디욱 초등학교 사건 이후에 10년 전입니다. 커네디컷주. 그 이후에 최대의 사건입니다. 당시에 뭐 6살, 7살 어린이를 포함해서 20명 숨졌고 6명의 교직원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18살의 살바도르 라모스 하이스쿨 학생입니다. 하이스쿨 학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일으킨 사건이고 이 사건 전에 할머니에게 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할머니는 현재 중태입니다. 본인은 용의자는 방탄조끼도 입고 있었고 그동안에 뭐 인스타그램을 포함을 해서 여러 소셜미디어의 위험성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생일날 한 일이 총 2자루를 살상 무기를 산 일입니다. 생일에 제일 처음 한 일이. 그리고 이번 사건에는 핸드건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워낙에 많은 탄창을 쓰고 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상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 아이죠. 이제 18살이면 노스다코타에서 살다가 텍사스로 갔다고 하고 왜 이 같은 사건을 저질렀는지 동기는 뭐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문제점 같은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 법적으로는 지금부터 이제 수사가 돼야지 될 거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열흘 전에 뉴욕의 그 버팔로에서 있었던 탑이라는 슈퍼마켓에서의 총격 사건 이외에도 그 사이사이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또 미시시피 많은 주에서 여러 영화관, 마켓 갈 때도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교회에서도 총격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가 하면 라스베가스의 콘서트장에서도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생일 파티, 무슨 또 나이트클럽 뭐 가리지 않습니다. 월마트 가기도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슈빌에서는 와플하우스 가장 흔한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그런 미국으로 말하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설렁탕 집에서도 총격 사건이 일어난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침울한 연설을 했습니다. 네, 지금 맨 앞에 제가 이 내용이 안 되는 바람에 미처 이걸 꺼내놓을 생각을 하질 못했네요. 바이든 대통령의 침울한 그 같은 어떠한 그 연설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17시간이나 아시아에서부터 미국으로 오는 그런 일들이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비행기 안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다고 말합니다. 아마 쉐어링 홀더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말로 전해드릴 수밖에 없죠. 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넘버 원, 18살 아이가 왜 살상무기를 살 수 있는가? 왜 살상무기를 18살 아이에게 팔아야지 되는가? 두 번째, sick and tired. 대통령이 하는 말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sick and tired of it 하면서 지금은 더 이상 말도 하지 말자. 행동을 하자. 그 행동이 어려워 보이지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그 총기 규제를 하자. 네 번째는 17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쭉 그 생각을 했답니다. 비행기 안에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왜 미국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미국에서만 그럴까? 뭐 신의 이름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하면서 그게 간단하게 신의 이름 아래 총기 로비를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온건한 전국적인 총기 규제안도 거부가 됐죠. 예를 들어서 총기 관리를 하는 무슨 ABC라든가 이런 곳에 좀 기금을 주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연구하는 기금도 늘리고 이런 것조차 통과되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가지 점에서 이 문제를 어느 그 지도자보다도 가깝게 느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젊었을 때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어본 그런 아버지이고 두 번째는 샌디욱 초등학교 그 사건이 났을 때 바이든이 대통령이고 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이 부통령에게 이름을 해서 어떠한 좀 그 이 총기 규제 법안 전국적인 신원조회가 통일된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하도록 당신이 이 공화당 의원들과도 친분이 있고 하니까 부통령으로서 좀 일해보시오 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상원에서 공화당이 결국은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최근에 뭐 고스트, 뭐 인터넷에서 부품을 사서 조립하는 해서 추적이 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이 행정명령 같은 것은 할 수가 있지만 그 이외에는 의회에서 해주지 않으면 무력한데 왜 미국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대학살을
대학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미국 사람들은 감수해야지 되고 우리가 해야지 될 일을 왜 신 아래 뭐 헌법 아래 뭐 총기 소지가 보호가 된다는 이런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가. 아이를 다시는 못 보는 부모님들, 그 아이가 부모님의 그 침대에 탁 그 들어오고 그 아이를 또 토닥거리고 이런 경험을 전혀 이제 4학년 학급에서 일어났다고 하니까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부모님들은 예전과 같지 않다면서 영혼이 빠져나간, 영혼의 조각이 빠져나간 느낌을 본인은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살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라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주지사 누구보다도 바이든 대통령이 뭐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국가 지도자로서 이 텍사스의 주지사에게 어제 선거를 치렀죠. 주지사에게 연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텍사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고 텍사스주도 방문을 하겠죠. 이제 그 국민들을 위로하는 그런 역할로서 버팔로에서 며칠 전에 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크리스 머피 의원이라는 의원의 연설을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왜 이 의원의 연설이 주목되냐면 바로 그 지역구가 샌디욱 초등학교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이 머피 의원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 그대로 정말 무릎 꿇고 비난이 동료들에게 간청하나니 제발 총기 규제안을 우리 통과시키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좀 냉정한 마인드인 사람들 이쪽이나 저쪽이나 극적인 것을 다 극단적인 정치성을 배제한다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잡지가 애틀란틱입니다. 애틀란틱의 데이비 프롬 그 스텝 라이터가 기자가 미국인의 손은 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뭐 남의 일 같지 않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텍사스 유발데 이곳에서 그 어린아이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 이런 거 다 허황한 말이 됐다라고 이 기자가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로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고통을 같이 느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사여서의 말씀을 생각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몇 장 몇 절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사야 1장 15절이잖아요. 이사야서.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되죠. 지금도 총기협회에서는 총이 문제냐, 총을 쓰는 사람의 문제지라고 얘기하면서 이 범인의 뭐 성격, 가정 환경, 여러 가지 등등 왜 그가 증오에 가득했는가, 미움이 가득 그 사람 마음에 차 있는가, 그래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것과 똑같이 말합니다. 왜 18살 아이가 전쟁터에서나 쓸 수 있는 살상 무기를 합법적으로 살 수 있었어야지만 되는가? 왜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이러한 것들 위험한 사람으로부터 아주 위험한 총을 방어용도 아니고 사냥용도 아니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미국만 왜 점점 더 많은 총이 사람들 손에 쥐어지는가? 인구 100명당 총이 120개입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미국이 총기를 많이 사고 있다는 것을 통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악한다고 놀란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총기협회로부터 돈을 많이 받은 그런 의원들에게 반대하는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10년 전에 샌디욱 초등학교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지금 조지아주의 어제도 당선된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같은 경우 그게 연기자다. 아이들도 다 연기자다라는 말했다.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압박에 의해서 뭐 그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총이 뭐가 잘못이냐고 얘기를 하니까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만적으로 후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총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필요한 규제를 하자는 거죠. 그런데 총기업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쩌면 총기 규제가 강화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강화되기 전에 빨리 총을 사야지 하고 그 사업에 아주 좋다는 얘기를 한다는, 이게 이제 애틀란틱의 얘기였고요. 멀리 미국 밖에서 이코노미스트가 본 것을 전해드립니다. 미국 예외주의가 이 같은 범죄를 키운다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데 미국에서 총에 대해서는 3가지 예외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인구당 총이 너무 많다. 인구가 100명이면 총기가 120개. 안 가진 사람도 많지만 가진 사람은 수없이 많이 갖고 있는, 1인당 세계에서 총기 소유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늘 내전이 있고 전쟁 치르는 예멘이 미국보다도 적습니다. 2위입니다. 그리고 총기로 인한 살인이 가장 많은 나라. 왜냐하면 뭐 캐나다 아니면 다른 뭐 영국 이런 데보다 미국이 훨씬 총기 규제가 느슨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3번째 다른 나라와 다른 것이 예외주의가, 이런 총격 사건이 일어나도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죠. 호주나 뉴질랜드는 대량 총격 사건이 일어나면 딱 뭐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법을 만드는데 미국은 이런 것을 안 한다는 거죠. 의회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니 너무 당연하게 반복될 수밖에 없고, 총기협회가 미국 워싱턴에 얼마나 공화당에 영향력을 미치느냐.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리 행정명령 내려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물론 주정부 나름대로는 진전이 있었죠. 캘리포니아나 뭐 뉴욕주 같은 데는 총기 법안이, 규제 법안이 무척 강한 게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텍사스 같은 곳에서는 전혀 훈련을 받지 않아도 어제 사건이 발생한 텍사스주에서 그 어제 또 선거를 치른 텍사스의 주지사가 오히려 더 쉽게 해놨습니다. 21살만 되면 텍사스에서는 거의 모든 규제 없이 총을 보이게 또 차고 다닐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그런 일들. 그래서 앞으로 달라질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도 또 연방대법원으로 간다는 겁니다. 연방대법원으로 가면 낙태와 마찬가지로 6대3 보수 대 진보에서 총기 규제 더 쉽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연방대법원에는 뉴욕주에서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하는 것, 이게 합헌인가 위헌인가, 수정헌법 2조에 따른 그 총기 소지의 자유화에 따른 이것에 비춰볼 때 이것을 심의를 하는데, 지금 연방대법원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할 수 있어 라는 판결을 할 것이 유력하다고 보는 전문가가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주에서 이 주지사 후보 민주당으로 나선 그 피터 오로케가 총기 규제를 가장 강한 핵심 공약으로 지금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텍사스의 현 주지사는 이 같은 조금 강해졌던 그런 것들을, 샌디욱 초등학교 이후에 좀 강해졌던 총기 규제를 더 느슨하게 풀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우연히도 이번 주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27일이면 언제입니까? 오늘이 25일이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텍사스주에서 총기협회의 연례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이 연례 컨퍼런스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가고, 그리고 텍사스 주지사도 가고, 텍사스가 지역구인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도 갑니다. 같은 주에서 이런 비극적이 일어난 사건이 일어난 같은 주에 총기 소지 권리를 주장하는 총기협회의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정말 중요한 사람이 가니까 그 총기 협회의 컨퍼런스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없게 합니다. 아주 까다롭게, 전직 대통령이니까 뭐 점검을 하겠죠.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2018년도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갔을 때도 총기 소지 협회의 컨퍼런스인데도 가지고 가지 못했었거든요. 이게 참 정말 그 애매모호하기도 한 그 같은. 그리고도 이것도 1999년도에 컬럼바인 하이스쿨 그 총격 사건이 있었죠. 그때에 몇 명이었던가요? 13명이 숨졌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이번과 마찬가지로 며칠 뒤에 총기협회가 그 컨퍼런스를 열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1999년만 하더라도 지금 뭐 2009년 굉장히 오래전이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총기협회가 도저히 컨퍼런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벌써 얘기가 나옵니다. 총이 무슨 죄가 있어? 사람이 죄지. 당장 텍사스에 어제 이긴 그 법무장관도 오히려 더 많은 선생님과 이런 사람들이 총을 차고 있어야지 된다. 그래야 희생을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만다 골든이라고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주 젊은 시인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이 시를 낭송했잖아요. 어제 그 시인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죽이려면은 괴물이 필요한데 그 괴물은 뭐 당연히 총이 되고 이 괴물들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숨지게 하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보고 있는 건 이건 미친 짓이지. 그 총을 괴물이라고 본다면 그 괴물이 아이들을 계속 숨지게 하는데 어떻게 두고 볼 수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처진 얼굴 이중턱 목주름을 동시에 해결해드리는 리프팅의 명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아주 중요한 어제의 그 선거 결과 조지아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무척 약해졌다는 게 보여졌습니다. 그렇다고 그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게 어제 예비선거의 결과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선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지아주, 엘라바마, 텍사스, 알칸소 여러 주에서 선거가 치러졌는데 제일 중요한 게 또 한국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는 조지아주입니다. 조지아주의 선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얼만큼 미쳤는가 이것 때문에 중요한데 주지사, 또 검찰총장, 법무장관,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선거에서 정말 유명한 스타들의 이름들이 많이 보입니다. 정치 스타인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미국의 그 주로 볼 때 총무처 장관과 법무장관을 좀 혼돈해서 그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이번에 조지아주에서는 총무처 장관과 법무장관 선거 전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따로 지지를 했었던 후보가 있었는데 주지사, 총무처 장관, 법무장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들이 모두 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이슈는 2020년도 선거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아주 나쁜 부정선거였다라는 주장을 하는 후보가 지고 아니다, 깨끗하게 했고 개표도 깨끗하게 했다는 사람들이 다 이겼습니다. 현직이 다 이긴 거예요. 전부 공화당의 예비선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 이겼고 워낙에 그 표차가 한 50%나 됩니다. 두 번째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데이비 폴듀라는 전 상원 의원이 50% 차이나 지니까는 그 정도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승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캠프 주지사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스테이시 에브라함이라는 민주당 후보와 겨루게 되고 미국에서 11월 달이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주지사 선거 가운데선 가장 유명한 주지사 선거가 바로 조지아주의 선거가 될 거고요. 총무처 장관은 선거철에 특히 선거를 총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데 이 브래드 라펜스버거라는 조지아주의 총무처 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끝나고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받았을 때 그 전화에서 녹음이 다 공개가 됐죠. 한 표만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많게 만들면 된다. 그러면 내가 이 주에서 이길 수 있다는 이런 형태잖아요. 그걸 할 수 없다. say no 해서
가장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쩌면 주지사보다도 더 강한 지난 1년 내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로부터 시달렸던 사람이 조지아주의 총무처 장관인데 뭐 결선 투표도 안 치러도 되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조디 하이스 하원 의원보다 훨씬 많이 표를 받았기 때문에 50% 이상 받았기 때문에 현 총무처 장관이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법무장관 또 크리스 카라는 법무장관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 그 당시에 부정선거로 졌어라고 주장을 한 이 존 고든의 도전을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이게 그렇고요. 그러나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이긴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풋볼 스타 허셔 워커라는 공화당의 예비선거 상원 후보로 승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민주당의 그 라파엘 워녹이라고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시무했었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를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임기가 짧게 남은 그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 11월 달에 바로 그분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미치 맥코넬이 지지를 한 풋볼 스타인 허셜 워커가 공화당과 민주당으로서 대결을 합니다. 이 대결은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남부에서 서로 상원 의원 자리를 놓고 연방 상원 의원 자리를 놓고 대결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 초선 연방 하원 의원 어제 다른 그 공화당의 도전자 다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텍사스주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를 했습니다. 켄 팩스턴, P니까 팩스턴이죠. 켄 팩스턴 텍사스의 법무장관이 그동안 무슨 뭐 정말 스캔들이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조지 부시의 조카이고 잽 부시의 아들인 조지 P 부시 땅 커미셔너를 아주 쉽게 누르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사스주에서 하나 좀 주목되는 그런 선거는 민주당 온건파인 현 의원과 아주 그 진보적인 민주당의 지지자 예비선거에서 서로 그 결혼 이건 지금 아직 누가 이겼다고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진보적인 도전자가 엘리자베스 워렌이나 버니 샌더스 같은 다른 진보적인 정치인의 그 지지를 많이 받았고 현 의원인 온건파인 헨리 쿠엘라 그리고 도전자 제시카 시시네로스 두 사람 다 이 지역구 자체가 이 라틴계가 많이 살고 있는 곳이고 해서 온건파인데도 불구하고 헨리 쿠엘라 이 사람은 또 본인이 그 지지하고 있는 바는 민주당 그 지역으로 볼 때 온건하다는 거지 민주당의 원래 온건한 것에 비해서는 훨씬 보수적인 그런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알칸소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세라 그 허커비 그 샌더스 전 백악관 대변인이 뭐 주지사 공화당의 후보로 결정이 됐고 지금 다 예비선거기 때문에 11월 달에 본선거에서 민주당과 겨뤄야지 됩니다. 엘라바마에서는 트럼프 지지 처음에 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지지를 철회한 뭐 그런 그 모 브룩스 의원이 사업가인 케이리 브리스를 상대로 이제 결선을 여긴 치러야지 되고요. 그리고 엘라바마의 현 주지사 KIV 주지사는 그 예비선거에서 공화당 그 예비선거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컬럼니스트 패기 누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이제 몇 번의 예비선거를 치른 것을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정말 이념적으로 너무 딱 붙어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모욕하지는 말고 그를 멀리하라. 이게 이제 버지니아의 주지사 선거, 용킨 뭐 이런 선거에서 나온 거잖아요. 트럼피즘은 적절히 가지고 가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너무 가까이 하면 중간에 온건한 사람의 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래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월요일에도 어떤 그 연설을 하면서 복수 이번 선거에서 예비선거부터 이겨서 본선거에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다 채워서 복수하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비선거 기간 동안에 계속 캠페인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024년도에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Maybe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그럴지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서 인도퍼시픽 그 경제 그 프레임워크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쿼드 회의도 하고 했지만 여기에 속해 있고 속하려고 하는 국가들도 미국이 이렇게 하고 나서 2024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들어오면은 뭐 들어오고 나서 며칠 만에 이거 다 뒤집힐 건데 우리가 깊숙이 발을 디뎌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국가는 보면은 미국의 안보를 의존은 하기는 해야지 되겠는데 중국과의 관계도 필요해. 그러려면 차라리 트럼프가 낫겠어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2024년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이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정치에 별로 관심도 없는데 뭐 또 뭐 안 될 건 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해놓으면 거기에 딱 쏠리는 게 이런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기에 2024년도에 출마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지아주의 주지사와 함께 선거 직전 날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선거 캠페인을 하고 다녔다는 것은 나도 트럼프에 대적을 해서 공화당 예비선거에 출마할 거거든. 그리고 내가 지지한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데이비 폴듀를 50% 이상 표 차이로 이겼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충성을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복수를 한다고 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재임 시절에도 모든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다 오점이 있고 약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단계에 올라간 정치인들은 그런 약점과 오점을 잡고 있어도 상대의 그런 것들을 조금 좀 상대의 체면도 살리고 나의 체면도 살리고 해야지 될 정도까지만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정사정 볼 것 없다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에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말을 하면은 본인도 너 정말 죽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협박을 받고 너뿐만이 아니라 너희 아이가 어느 학교에 다니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무섭고 더럽고 특히 결점이 있는 사람들은 더 그렇겠죠. 그런 형태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아무 말 안 하다가 그 세력이 더 커지니까 지지하는 쪽으로 바뀐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에서도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행보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2024년도에 이기면 아시아도 이거 우리 해놓은 경제협력체 같은 거 다 망가질 것 아니야. 왜냐하면 TPP에서 딱 그 탈퇴해버린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딱 그 대통령에 들어가고 나서 사흘 만의 일이었거든요. 오바마가 만들어놨던 그 TPP라는 환태평양 경제협력체 그런 것들 서로 관세 없애고 뭐 아시아 상품 미국에 쉽게 팔게 해주고 그렇게 사흘 만에 했거든요. 물론 바이든 대통령도 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민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놨던 것을 뒤집는 걸 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에서는 미국과 뭐 한국과 프랑스와 세계에서 뭐 대통령제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만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하게 막강한 거죠. 그런 면에서 예비선거를 봐야지 되는 거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또 연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텍사스 총격 사건 그에 관한 연설이겠죠, 당연히.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왜 어떨 때 어쩔 때 빡빡한 그 뉴스를 하다 보면 좀 리프레쉬 같은 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사실 미국의 모든 뉴스는 심지어 예비선거조차도 이 텍사스에서의 그 사건에 가려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눈에 띄는 그런 기사가 하나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미국에서 이제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또 도시에 사느냐 시골에 사느냐 아니면 세대 밀레니얼 세대냐 베이비 부머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생활 속에 어떤 그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브랜드를 조사를 한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악시오스와 여론조사기구 해리스 폴이 뭐 가장 그 평이하잖아요. 공동으로 6년째 조사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식구조, 생활 형태에 따른 그런 것을 알아보는 건데 6년 만에 처음으로
그 슈퍼마켓 같은 것이 많이 사람들에게 어필을 했고요. 저는 제일 눈에 띈 게 악시오스는 그 점을 지적하지 않았는데 도표를 보니까 미국의 공화당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치크필라. 이 그 좀 기름진 패스트푸드 가운데서도 좀 기름지죠. 뭐 기름지다기보다 치킨 많이 하고 하는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1위 넘버원입니다. 민주당은 넘버원이 삼성입니다. 미국 그룹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공화당의 넘버2는 HEB 마켓이고요. 넘버3도 하비러비 뭐 여러 가지 취미, 크래프트 이런 거 파는 곳이고 네 번째가 테슬라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넘버1이 삼성, 넘버2가 타겟 그리고 그 퍼블릭스 이것도 마켓입니다. 네 번째가 트레이더조. 민주당과 공화당의 구분은 이렇고요. 밀레니얼과 베이비 부머의 구분을 보면 밀레니얼 세대는 트레이더조를 가장 좋아한답니다. 트레이더조스에 가면은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가 테슬라, 세 번째가 크로거 역시 뭐 마켓, 네 번째가 HEB 이쪽 캘리포니아 쪽은 아니지만 그리고 베이비 부머는 역시 마켓이 많은데요. 웨그만스, 트레이더 조스, HEB 이런 식으로 USAA가 뭔가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 시골이냐 도시냐 시골과 도시의 사이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브랜드가 다릅니다. 시골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허쉬 단 것을 좋아하시는가 봐요. 그리고 파타고니아 아무래도 산 뭐 바다에 가까이 있으니까 파타고니아 상품을 입고 뭐 쓰는 거겠죠. 또 도시보다는 거리가 길고 하니까 아마존, 트레이더조는 다 좋아하네요. 도시에서는 트레이더조를 제일 좋아하고 제너럴 일렉트릭스, 삼성 또 나오네요. 삼성이 그 다음 도시 사람들 가전제품을 그만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고 허쉬 초콜릿 파는 회사는 이 도시에 사는 사람 넘버 4 그리고 도시와 시골의 중간 인근에 사는 사람도 역시 HEB가 굉장히 큰 마켓 체인이라서 두 번째도 웨그먼스 마켓, 세 번째도 트레이더조 그리고 네 번째가 소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제품 가운데서는 제너럴 일렉트릭 미국 거 그리고 한국 거 삼성 소니인데 오히려 삼성이 더 앞서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소니는 뒤에 하나 이렇게 걸쳐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악시오스가 주목해 본 것은 마켓인 겁니다. 세대와 정치적인 구분 이런 걸 다 초월해서 미국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회사는 마켓인데 트레이더 조스가 됐던 아니면 무슨 뭐 HEB가 됐던 아니면 또 다른 마켓이 됐던 왜 그러냐면 지금 특히 그 코비드 19을 거치면서 마켓이 우리 커뮤니티와 가깝게 있네. 우리가 필요할 때 오픈해 주네. 뭐 이런 생각들이 조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켓 그때 장사 잘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사업에서나 윈윈이 최고다 하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트레이더 조스는 민주당원과 공화당원 모두에서 상위 10위 안에 들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서 나온 새로운 조사를 보니까요. 그 민주당과 공화당 이런 걸 가릴 것 없이 미국 가정에서 안 그럴 것 같았지만 이렇게 그로서리를 주로 쇼핑하는 사람은 남자 여자 똑같은 게 아니라 주로 남자였습니다. 아니 대부분 여자였습니다. 대부분 여성이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다 시장에 간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미국 성인이면은 92%가 가족의 식료품 그로서리 쇼핑에 최소한 일부를 한다. USAA가 뭐 여러 회사가 있으니까 어느 회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USAA. United Service Automobile Association 이니까 금융 서비스 그룹이기는 한데 뭐 무슨 뭐 여러 가지를 그 서비스를 하는 그런 뭐 포춘 500대 기업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USAA가 베이비 부모에게는 뭐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런 회사다 하는 것이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북한이 어제 이제 동쪽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고 첫 번째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다. 두 번째는 이제 금방 그 실패를 한 것 같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보인다 하는데 올해 17번째입니다. 예상했었던 것이고 전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발사를 하고 나서 한국과 미국이 나름대로 이제 대응을 했습니다. 뭐 전부 각각 그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공동 대응한다 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약속을 하고 난 그 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한국의 그 압도적인 능력이라는 표현들도 미국에서 하던데요. 뭐 이런 것도 보여줬다고 하고, 그 F-15K 전투기 30대가 무기를 싣고 왜 엘레판트 워크라고 하죠. 코끼리 걸음처럼 계속, 그러니까 이륙하지는 않고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까지 다 했는데, 첫 번째 미사일이 분명히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는 보이는데 그러면 미국을 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244마일만 날았다. 이건 바이든 대통령이 그 당시에 비행기 안에 있을 때였는데, 비행기 안에 있는 그 아시아를 방문을 하고 가는 바이든 대통령의 우리 미국을 이렇게 이런 생각을 주고 싶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북한도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는다는 거죠. 구태여 224마일 정도까지 안 해도 되는데 뭐 그랬다는 것. 그리고 스케줄도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 기간 아니면 일본 방문 기간 동안에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충분히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각오 내지는 예상 내지는 대비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피해서 거리를 짧게 해서 했다 이런 거죠. 미국 그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윤석열 그 대통령은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이제 이게 한국에서 달라진 거죠. 미국은 달라진 게 없어요. 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한국은 전에는 어떤 때는 좀 늦게 말한다던가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던가 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금방 심각한 위협이다 했으니까 이게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이 코비드-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결국은 했다. 당장 미국과 회담을 할 뜻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진 않는다 하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리프팅의 명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수화연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이래하여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도 오늘 화면도 좋아졌고 소리도 아주 좋아졌죠. 내일은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는 자리 잡고 점점 더 좋아지겠죠. 강희신이었습니다.